시사해설입니다. 그리스와 푸에르토리코 두 개의 국가 채무 불이행 사태가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또 미국의 영향은 어떤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리스의 디폴트 사태가 다가오면서 어제는 많은 은행들이 문을 닫았고 가스스테이션에 가스가 떨어지고 그로서리도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 문제가 전 세계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유럽은 물론이고 아시아, 미국 증시 모두 크게 떨어졌습니다. 게다가 이제 미국령인 푸에르토리코 여기도 이제 채무이행 불능 사태를 가버너가 직접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트윈 디폴트 이중적인 국가 채무 불이행 사태가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태로 어제 미국의 다우존스가 1.95% 떨어졌고 S&P 500 2.09%가 떨어졌고 월스트리트이 긴장해서 이 사태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유럽은 더 심각한 상태입니다. 이태리라든가 포르투갈 증시는 5%나 떨어졌습니다. 스페인은 4.6%가 떨어졌습니다. 또 중국은 조금 다른 경우지만은 그동안 너무 과열됐던 증시가 지금 재조정되는 과정에서 20%나 증시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의 디폴트 가능 사태가 이 두 가지 사태가 전 세계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질문은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 그리고 우리 미국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가 이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리스는 뭐 작은 나라죠. 미국으로 말하면 커네티카주의 사이즈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유로존 내에서의 경제 규모는 전체 2%에 불과합니다. 또 미국과의 교역 관계 1%입니다. 주로 야채 수출입에 관련된 것들 뿐입니다. 그래서 이 많은 경제 전문가들은 이 사태가 미국에 직접적인 큰 영향을 미치고 큰 강도가 있지는 않을 것이다 하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시 이제 다른 의견도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지구가 지금 하나의 조그만 커뮤니티로 변해 있으니까 만일 그리스가 디폴트를 부르고 유로존에서 탈피를 하고 그렇게 되면은 지금 19개 유로존 회원국 중에서 경제 약체 국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스페인이라든가 이태리, 포르투갈들 이런 나라들이 이제 문제가 되겠죠. 그렇게 되면 자연히 유럽 경제 전체가 이제 영향을 받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미국의 달러 가치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수출이 또 약해지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미국의 경제 회복이 더디어진다. 또 유럽과의 안보 협조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결국 이제 다미노 현상인데 그래서 결국 이 문제를 쉽게 볼 게 아니다 하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하고 잭 루 재무장관이 지난 주말에 유럽의 그 채권자 주로 이제 IMF라든가 유로피안 그 센트럴 뱅크 중앙은행들이죠. 그다음에 독일 같은 이제 유럽의 그 부유한 국가들 이 나라와 채무자 그리스와의 사이에 그 해결점을 모색하는 중재 역할을 계속해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가 이러고 저러고 해도 유로존에 그냥 잔류하는 것이 좋겠다. 이제 그런 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화이트하우스 대변인은 미국 금융권이 이번 사태로 직접적인 위험에 빠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 그러나 유럽의 경제 건강은 미국의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유럽이 미국의 가장 큰 수출 시장이니까 당연히 그런 우려가 있게 됩니다. 한편 화이트하우스는 이제 푸에르토리코 사태에 언급을 했는데 미국이 그 푸에르토리코 금융 구제를 직접 나서지는 않을 것으로 방침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챕터 9이라든가 이런 뱅크럽시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와도 협조를 하고 있고 미국의 이제 다른 도시들 뭐 디트로이트라든가 크고 작은 중소도시들 문제가 생겼을 때 이제 경제 해결한 것과 비슷한 보관을 갖고 이제 어프로치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다시 그리스 쪽으로 얘기를 돌리면은 그리스가 오늘 IMF에다가 16억 달러의 부채 상환을 해야 됩니다. 오늘이 마감 날입니다. 그러나 지금으로서는 거의 불가능하다 하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결국 디폴트 사태가 이제 오게 되겠죠. 이 그리스 문제 그동안 경제가 피폐했고 리세션으로 치달았고
그러니까 유럽의 중앙은행이라든가 IMF에서 부채를 잔뜩 지었는데 그 규모가 약 2,500억 달러 정도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채권자인 IMF라든가 중앙은행들이 그리스에게 제일 요구하는 것이 이제 긴축 재정이겠죠. 지출을 줄여라 하는 얘기를 하겠고, 그다음에 구조 조정을 요구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실업이 양산되게 되죠. 그러니까 실질적인 영향을 보면은 지출이 이제 크게 줄게 됩니다. 모든 게 긴축 정책을 펴게 되고 은퇴연금도 줄고 봉급도 줄고 실업은 늘어나고 그러니까 그리스 국민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지난 5년을 열심히 살았는데 그러나 경제 회복 기미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것은 이제 부패도 문제가 되었고 정치권의 무능도 이제 지적이 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새로 들어선 총리가 40살짜리 총리인데 알렉시스 시프라스라고 그러는 총리인데 이 사람은 전혀 반대 얘기를 합니다. 긴축 재정에 반대한다 이런 얘기죠. 채권자들이 우리를 너무 푸시하고 있지 않느냐. 고로 국민 투표에 내가 이걸 한번 붙여보겠다. 유로존에 남을까 빠질까. 이거를 국민들이 결정하시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7월 5일 이번 선데이에 이제 선거가 벌어지게 됩니다. 만일에 그리스가 이제 유로존에서 빠지고 디폴트를 부르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유럽의 중앙은행이라든가 IMF라든가 독일이라든가 이런 부자 나라들이 돈을 떼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리스 국민들도 두 그룹으로 지금 나누어져 있습니다. 빠지자 하는 쪽은 노조라든가 은퇴자라든가 실업자들 우선 당장 먹고 살기가 힘이 드니까 매우 불만이 큽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제 그냥 있자. 그래도 뭐니 해도 유로존에 남아 있고 여기에 소속되는 것이 우리 경제 생활에 더 안전하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결과는 이제 이번 선데이에 결정이 나게 되죠. 만일 이번 선데이에 그리스가 유로존에서 아웃하게 되고 오늘 IMF의 채무를 못 갚고 디폴트를 정식으로 부르게 되면 이제 사태는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그리스 시민들이 은행에 현금 인출을 하기 위해서 아주 긴 줄을 섰습니다. 심지어는 그로서리에 식품들도 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긴 줄을 서고 있는데 최근에 그리스 은행들이 현금 인출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돈이 얼마를 예금을 해놨든지 불문에 붙이고 하루에 1인당 66달러까지만 인출을 허용하는 그런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그리스 시민들의 생각은 지난 5년 동안 우리가 세금을 더 많이 내고 허리띠도 졸라매고 실업도 당하고 그랬는데 결국 그 세이브한 돈이 어디로 가느냐? 채권자의 파켓으로 들어가지 않느냐? 그로 그리스가 유럽 존에서 탈피하고 자유국가가 돼야 된다. 이런 주장을 피는 사람도 있습니다. 미국의 영향, 일시적으로 이 영향을 이제 당연히 받게 됩니다. 월스트리트 증시가 이제 떨어졌는데 더 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전체 경제에 당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지 않겠느냐. 이것이 이제 대부분의 의견입니다. 또 미국 경제 회복에 큰 걸림돌의 역할도 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예상들을 경제 전문가들이 내놓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안내입니다. 프로그램 편성이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헤드라인 뉴스 그리고 시사 해설 내일부터 7월 1일부터입니다. 8시 40분에 방송이 됩니다. 지금보다 20분이 앞으로 당겨지게 됩니다. 애청자 여러분 계속 애청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사 해설 김정일입니다.